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프론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배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HTML이라고 하는 녀석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배워볼 거고요. 우리 얘네들을 배우고 나면 JSP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시판을 비슷하게 한번 또 해볼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JDBC 아티클 매니저 얘네 할 때 항상 콘솔에다가 화면을 그리는 화면을 그린 것도 아니죠.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얘도 마찬가지 똑같았죠? 근데 이 녀석들을 배우고 나서 JSP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화면이라는 게 생겨날 것이다. 콘솔에, 더 이상 콘솔에서 화면을 띄울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띄울 겁니다. 브라우저는 이 녀석이겠죠? 여기서 화면을 띄운다는 건 웹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웹 환경 없이는 브라우저에 웹 페이지를 띄울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디테일한 얘기들은 JSP를 들어갔을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녀석들을 먼저 배울 것이다. 얘네를 JSP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얘네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JSP라는 건 결국 HTML 태그로 구성된 파일이고요. 그 파일 안에서 자바의 문법을 병행시킬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된다. 얘를 알아야 우리가 화면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 CSS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그려낸 화면을 좀 더 다채롭고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이 화면을 제어하고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이 프론트 쪽 공부를 할 동안에는요, 이제 STS를 더 이상 안 켜도 돼요. 우리 이제 코드펜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펜에 들어오시면 위키 관리 때문에 제가 수업 초반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긴 했었는데, 이 코드펜에 로그인 하시고 펜이라고 하는 거 얘를 눌러보시면 연습장, 새로운 펜 하나를 꺼낼 수 있어요. 여기서 눌러도 마찬가지고요. 뉴펜. 어쨌든 연습장 하나를 꺼낼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 당분간은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얘 가지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STS에서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를 개념을 배우기 전에 설치부터 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신이 없는 게 있어서 이걸로 당분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펜에 들어오셨을 때 좀 필수 세팅 하나만 확인하고 갈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든 아니면 아까 전에 이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 어카운트 세팅스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계정 세팅, 계정 설정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왼쪽 배너에 에디터 프리퍼런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여기. 자, 테마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폰트 사이즈나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골라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거는 뭐 크게 아마 건드리지 않으시면은 스페이시스 2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긴 한데 혹시 다르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뭐 상관은 없어요.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인데 이게 너무 커지면 또 오히려 너무 들여쓰기가 돼서 가독성이 오히려 안 좋아지니까 적당하게 맞춰주는 느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토 컴플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분간 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때 순수 타이핑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순수 타이핑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상당히 단축키 같은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능은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STS에 넘어와서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수로 필요하다. 자동 완성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별도로 저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시고 다시 연습장 펜 같은 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계정에 대한 설정이라서 계정 귀속 설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바꾼 상황이 되더라도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로그인만 하면 이 설정은 유지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띄워 놓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다른 거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드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트렌딩이라고 하는 이 탭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트렌딩을 보시면 되게 뭔가 많거든요, 내용이. 이거를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뭐냐? 이 코드펜이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 작업 결과물로 이러한 걸 만들었다라고 자랑해 놓는 거예요. 여기를 잘 찾아보시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에 코드가 들어있고요. CSS, JS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얘는 왜 안 나와? 다른 걸로 봅시다. 안 나오니까.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진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거 세 가지 갖고 한 거예요. 자바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이런 모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내에 이 코드가 있어서 동작을 하는 거고 얘네들 외로 별도의 코드는 없어요. 딱 이거 가지고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프론트의 영역만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었다던가 이런 거는 불가해요. 요즘에는 이제 프론트 관련 기술에서 노드라고 해서 서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Node.js라는 녀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백엔드라고 하는 영역은 아직도 얘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이거 되게 좋다. 내가 갖다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가져다 쓰면 돼요. 여기는 본인이 한 작업물에 대해서 자랑을 해놓은 곳이라 이 코드가 또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져가서 써도 돼요. 물론 가져간 상황에서 본인 환경에 맞게끔 본인 상황에 맞게끔 약간씩은 수정을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웹에서 좀 흔히 써볼 만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신기하죠? 웹에서 써볼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그냥 뭔가 페이지 메인 페이지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고 뭔가 동작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니까 뭐야 껐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나중에 여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 없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좀 로그인 페이지 같은 유사한 게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옛날부터 있던 거라 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섯 번만 더 눌러보고 안 나오면 포기합시다. 대신에 얘를 좀 해볼까요?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 같은 걸 해놓은 녀석인데
이 눈 버튼을 누르면 얘가 글자가 나오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 가능한 그런 녀석이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하는 역할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한 거니까. 얘네를 가지고서 서버를 연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정보를 전달해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나중에는 합칠 거니까 이렇게 합쳐서 사용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얘를 볼 거예요.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JS를 당분간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일단 HTML과 CSS 기본적인 거 먼저 다루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잠깐 하고 그리고 넘어갈 거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그리고 그냥 마우스 올려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HTML과 CSS 두 개만 열어 놓으시면 돼요. 스크립트를 다루게 되면 그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거 초반에 이거 그냥 이 코드를 적을 수 있는 영역이 옆에 있을 왼쪽에 있냐 위에 있냐 뭐 오른쪽에 있냐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얘는 세이브가 떠 있는 걸 보니까 아니 떠 있잖아. 됐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 세팅스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HTML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도 적었던 이 녀석과 같은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 이 HTML은 뭘까요? 얘가 도대체 뭘까요? 얘는 일단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뭔지 몰라요. 근데 랭귀지가 뭐예요? 언어죠. 얘도 결국에는 하나의 언어란 얘기예요. 근데 HTML을 완벽하게 하나의 언어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이름에는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얘는 그럼 뭘 하는 녀석이냐? 화면을 구성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자, 화면을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사이트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나 지금 여기에는 이런 네모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뭐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칸이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다 결국에 얘로 구성되어 있어요. HTML이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녀석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이 이 CSS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플레임은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플레임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배우는 김에 알고 계시면 좋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HTML로 구성된 화면을 꾸며주는 역할 직접적인 디자인과 연관 디자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CSS는 그럼 이 둘이 합쳐지면 이러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HTML과 CSS만 가지고는 화면을 구성하는 것밖에 못해요. 꾸며놓고 구성하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그 이상의 기능을 담기 위해서는 스크립트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백단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얘가 특수한 기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글자를 좀 적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가
여기에 나오긴 나왔죠. 근데 그대로 나왔나요? 뭐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쵸. 줄바꿈이 아예 안 됐죠. 지금 자기소개라고 하는 글자 뒤에 저희는 분명히 한 줄을 띄웠는데 얘는 한 칸밖에 안 띄었네요. 그렇죠? 일단 확실히 눈에 띄는 거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력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벌써 인지를 해버렸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녀석들, 그 태그라고 하는 녀석들이 다 화면에 직접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 태그가 가진 내용물들만 화면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쓴다고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 일단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딱 이만큼, 빨간 네모만큼만 보세요. 누가 제목이고 누가 내용 같아요? 그렇죠. 얘가 제목이고 얘가 내용 같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어떠한 제목과 내용이라고 하면 어떠한 게시물 같은 영역일 텐데 그런 게시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제목이 내용을 축약시켜 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용은 그 축약된 제목을 이제 풀어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영역이니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됐대요. 누가 제목이고 누가 내용 같아요? 딱히 달라질 거 없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 보통 내용보다 제목이 위에 있으니까 얘가 제목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얘가 좀 더 제목에 어울리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사고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걸 보고 그동안 사용해봤던 경험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봐도 얘가 제목 같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고를 거쳐서 판단을.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입장이었고 컴퓨터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는 누가 제목이고 누가 내용인지를 알까요? 왜 모르죠? 컴퓨터는?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그 말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얘가 제목이고 얘가 내용이야 라고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컴퓨터는 사고를 하나요? 사고를 하진 않죠. 컴퓨터는 기계니까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돌 뿐이에요.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AI 기술 말들이 많죠. 얘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본인 스스로 사고를 할 수는 없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뿐인 거지 본인이 직접 컴퓨터가 직접 사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감정을 가지는 일도 불가능한 거죠. 사고가 안 되니까. 우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얘는 사고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를 못하는 그 녀석에게 얘가 제목이야, 얘가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면 얘도 이제 알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태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HTML을 다루는 문법은 태그예요, 태그. 근데 이 태그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볼 법한 단어거든요. 그냥 뭐 옷 같은 걸 사도 달려있는 게 태그이고요. 그리고 뭐 SNS 하시는 분들은 해시태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샵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거 해시태그잖아요. 여기서 사용한 태그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태그라는 녀석이 사실상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예시를 좀 들어 드릴 건데 인스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스타를 켜서 지금 피드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에 본문 내용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샵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쭉쭉 있어요. 사람들이 SNS에 게시물 같은 걸 올릴 때 이렇게 샵 어쩌고 하면서 해시태그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왜 달아요? 자, SNS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SNS를 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해시태그라고 하는 녀석을 다는 이유는 얘는 검색했을 때 이 검색 결과로 찾아오려고 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본인이 그냥 재미삼아 달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해시태그라고 하는 이 녀석의 목적은 존재 이유는 검색하려고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얘를 단다 이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위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왜? 검색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가요?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존재 이유는 얘를 위한 거예요. 얘를. 왜 그럴까요? 빠르게 찾아? 뭐 결은 살짝 다르지만 일단 자, 얘가 왜 컴퓨터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사진이 지금 저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비강의장이라고 해볼게요. 비강의장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코리아 IT 아카데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게시물 피드를 달았어요. 그 게시물을 올렸어요. 자, 학원 비강의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진 보면 여기 비강의장이겠구나 할 수 있죠. 제가 만약 게시물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가 수업하는 곳이네 알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은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딘지. 그리고 이게 어디를 찍은 사진이고 이게 어디에 있고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모르죠. 컴퓨터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디에 있는 뭔지 몰라요. 컴퓨터한테 얘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얘는. 사진으로 업로드가 된 순간 컴퓨터 입장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얘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들인데 구별을 할 수가 없다. 그나마 이걸 요즘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반복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지만 확실하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려준 거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아는 거고 컴퓨터는 모른다. 그러면 이 해시태그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이 사진이 얘가 코리아 IT 아카데미의 비강의장이야 라는 사실을 얘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야 얘가 검색했을 때 정보를 올바르게 찾아줄 거니까. 이게 해시태그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쓰기 좋은 기능, 사람이 쓰기 편한 기능. 예를 들어 뭐 대전 맛집 같은 거 검색하면 게시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용도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해시태그라고 하는 걸 그래서 사실은 뭐 팔로워 수를 늘린다거나 할 때 해시태그를 잘 다는 것도 중요한 게 결국 검색을 많이 해야 사람이 유입이 많을 거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를 위해 단다 이 해시태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도 했죠.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쓰는 게 태그다. 그래서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태그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이 태그라는 녀석을 배운다. HTML을 배운다라는 건 결국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을 배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잠깐 이것도 말하고 가면 자, 만약에 제가 컴퓨터한테 이거 제목이고 이거 내용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컴퓨터는 이제 얘가 제목이고 얘가 내용인 건 알겠죠. 그쵸? 알려줬으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에서 얘랑 얘는 다른 애일까요?
지금 밑줄 친 자기소개랑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들이 컴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애인가요? 아까 전에 이미지가 컴퓨터의 입장에선 그냥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했죠. 제가 컴퓨터한테 이거 제목이야 라고 알려줘서 태그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거 내용이야 라고 해서 알려줘서 태그를 달았어요.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목에 대한 제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한 거고,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제목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제목이라는 영역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거고, 얘도 내용이라는 영역에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태그로 구분 지어주는 건 역할을 나눠주는 거고, 역할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글자들은, 실질적인 글자들은 컴퓨터 입장에서 모두 다 똑같은 텍스트일 뿐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여기에 써있는 것들이 이 옆에 이 오른쪽 하얀 공간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달라졌네요.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당장 이만큼의 글자가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글자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꺽쇠 그리고 슬래시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도 다 안 나왔죠.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꺽쇠를 열고 닫는 거.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해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걸 보면 얘 보고 이제 서브젝트 태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이 서브젝트 태그를 바라보시면 열었고 내가 태그로 지정할 키워드 넣었고 닫았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텍스트 넣었고 또 열었죠. 슬래시 하고 한 번 더 써주고 닫았어요. 이게 기본 구성이에요. 다 이렇게 생겨먹진 않았어요.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이게 일단 기본 구성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꺽쇠는 나왔죠? 여기에. 근데 얘는 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꺽쇠가 시작됐다고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태그의 기본 구성이 이렇다. 그리고 태그를 작성하면 이 태그는 화면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태그는 화면에 직접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거. 그러면 제가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녀석을 난 이제 서브젝트라는 목적으로 쓸 거야. 지금 이 자기소개라는 텍스트 4글자가 서브젝트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고, 컴퓨터는 방금 제가 알려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자기소개라는 텍스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제목으로서. 그게 가능하다. 자, 이게 태그의 가장 기본.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봅시다. 자, 아까랑 또 뭔가 달라졌죠. 일단 타이틀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건데, 타이틀이라는 글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이틀 태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소개라는 글자도 안 나오고 있네요. 어디 갔어요 이거? 분명 여기 써있는데? 아까 얘는 나왔잖아요. 이거 어디 갔죠? 자, 이렇듯 HTML에서 존재하는 태그들은 이 태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존재해요.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시멘틱 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태그를 잘 골라 쓸 수 있어야 되고, 태그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태그가 있을까요? 만들어져 있는 존재하는 태그일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근데 있어도 저렇게 생겼을까? 저런 애가 있을까 싶죠? 없어요, 이런 애. 만들었을 수 있어요, 태그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태그는 한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뭔가 아무거나 텍스트를 막 썼는데 남기겠지? 안 남기나? 좀 줄여야겠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적혀있는 텍스트가 좀 태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긴 했어요. 줄 바꿨는데 여기 지금 한 칸밖에 안 띄었죠. 이거 아까도 봤던 거예요. 그 다음 얘 또 나왔죠. 줄 바꿨는데 또 한 칸밖에 안 띄었죠. 그 다음 얘 나왔어요. 이번에 띄어쓰기가 좀 많이 했어요. 근데도 한 칸밖에 안 띄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띄어쓰기 많이 했는데 한 칸밖에 안 띄었고 뒤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많이 하나, 줄을 바꾸나, 한 칸을 띄나, 결국에는 화면에 그려질 때 한 칸씩밖에 안 띄네요. 그쵸? HTML에 적용된 띄어쓰기들이, 이러한 공백 띄어쓰기들이 화면에 그려질 때 줄바꿈 한 칸이고요. 여러 칸의 띄어쓰기 한 칸이고요. 한 칸의 띄어쓰기 한 칸이에요. 다 한 칸씩밖에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강제로 더 띄우고 싶으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제대로 배우긴 할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진 않는, 그냥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많이 안 쓰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제 어때요? 여기 띄어진 대로, 줄 바꾼 대로 다 나왔죠. 그리고 얘가 태그잖아요. 이 태그를 사용했더니 화면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이 태그도 능력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안 됐던 애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태그를 사용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띄어쓰기 한 칸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W3 School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한글로 치셔도 나오긴 합니다. 이 사이트 링크가 아마 수업 페이지에 없나? 이건 근데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뭔가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HTML이라고 하는 이 영역, 지금 공부할 거 HTML이니까 들어오세요. 여기서 눌러도 돼요. 튜토리얼스에서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HTML 태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오면 되게 많은 내용의 태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태그들은 이미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든가 기능이 없든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HTML이라고 하는 그 언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태그들이에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넥스트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 10개 미만 정도. 사실 주로 사용하는 건 10개 미만도 안 돼요. 진짜 주로 사용하는 거는 한 4개? 아니다. 그래도 한 5-6개 되겠구나. 이 정도? 여기 이제 가끔 가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쓰지 않는다. 그리고 좀 이 태그를 적절하게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고 쳐도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나요. 이 이상으로는 태그를 더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좋은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네이버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네이버에 왔어요. 이 화면 뭐가 되게 많죠? 메인 페이지에 뭐가 되게 많은데,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하면 이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 줄바꿈 이런 거 눌러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네. 이거 말고 이렇게 했는데 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F12 누르세요. F12. F12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녀석인데 모든 브라우저에 다 있습니다. 크롬도 있고 엣지도 있고 다 있어요. 생긴 거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역할도 조금씩, 역할이란다,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자,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게 네이버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여기에도 태그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가 실제로 보고자 하는 영역을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서 보면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 열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금 이 네이버 화면에서 여기 광고가 나오고 있는 이 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는 얘예요.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이 쓰여 있죠? img. 이런 태그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건데, 다 까보면 얘도 아마 15개 안쪽으로 태그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렇게 태그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만들어 가다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혹은 제 설명을 들어보고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럴 때 자주 와서 여기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태그리스트라고 하는 여기서만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기타 등등 공부할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활용 예시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적절하게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 라는 개념이고요. 자, HTML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일단 잠깐 하고, CSS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할까? 아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 HTML을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했을 때 그 구성된 화면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막 이런 텍스트 쓰여져 있을 때 그냥 이렇게밖에 안 나왔죠. 이 글자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 글자의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 글자의 모양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근데 얘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얘를 안 써도 방법은 있는데 얘를 쓰면 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꾸며주는 역할, 간단하게 하나만 예제로 보여드리면, 진짜 쓰는 방식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글자 색깔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걸 할 때 할 건데, 태그가 없이는 얘로 글자색을 바꾸거나 할 수 없어요. 태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얘는 컴퓨터가 알고 있는, 지금 얘는 서브젝트 태그를 썼으니까 이만큼의 텍스트는 서브젝트의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가 알고 있는 서브젝트 용도로 쓰고 있는 애들의 색깔을 바꿔줘 라는 식으로 명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하얀 색깔 화면 부분이 있죠. 여기 화면 부분, 여기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영화의 한 장면, 이 화면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실제로 화면에 담기는, 그 화면에 나타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영화에서 촬영할 때 진짜로 그 영화 한 장면에 담겨있는,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애들은 배우죠. 화면을 구성하는 HTML, 얘가 배우입니다.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배우를 이쁘게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겠죠?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화면을 그리는, 화면에서 실제 연기를 하고 화면을 채울 배우, 그리고 그 배우를 꾸며줄 스타일리스트. 그럼 얘는 이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 명령하는 감독이 되는 겁니다. 이 셋은 이런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이 한 장면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설명 들어보시고 진짜 써보면 금방 또 적응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부 중에 제일 쉬우실 거예요. 얘가 HTML, CSS 상당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변화가 한눈에 확확 들어오기 때문에, 단 오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뭔가 되게 많이 써놨는데 오타가 발생을 해서 뭔가 안 먹으면 그 오타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 완성을 써야만 해요. 복사 붙여넣기 많이 써야 돼요. 순수 타이핑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 컴플리트 시작부터 깔고 들어온 겁니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활용하면서 하나씩 더 알아가 보도록 하죠.